정부가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또 과천 남양주 왕숙, 또 하남 교산입니다. 이들 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모두 12만 2천 채에 달합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 정도로 교통의 인접성을 고려한 것인데요. 자, 지도를 좀 볼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2차 신도시보다 가깝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이 지금 3차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가 서울과의 거리가 한 5km, 2기가 10km니까요. 매우 인접한 지역에 선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서울 집값이 굉장히 뜨겁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된다라고 판단된 4곳 포함해서 전체 서울까지 총 이제 15만 5천 호를 순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은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발표한 1기 신도시의 경우는요, 그 효과가 좀 빨랐습니다. 당시 급등하던 강남 아파트값, 2년 뒤 분당에 입주가 시작이 되자 5.12%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2기 신도시 때는요,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신도시 땅을 확보하는 데 들어간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면서 2006년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23.46% 올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2009년 서울 경기 판교 신도시가 들어설 때는요, 또 내리면서 상황마다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원장님. 자, 지금 3기 신도시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릴까요? 네, 저는 좀 하락의 무게감을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9.13 대책에서 이미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이제 전세값과 함께 좀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대규모 4군데에서 서울 가까운 곳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 안정에는 효과가 높고 이 공급 확대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요. 1, 2기 그 신도시 발표를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강남에 근접한 신도시가 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자, 3기도 서울 강남권 좀 고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과천하고 하남 교산지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과천과 하남은 현대적 실수요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 지역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만한 소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 과천과 하남 교산지구에 이 공급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강남권의 수요 분산을 통해서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수요가 초과하는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집값의 영향은 좀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남양주와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좀 과천과 하남과는 좀 다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현재도 미분양이 있고 또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입지의 우월성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모든 존재가 있었죠. 그렇게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시그널을 시장에 꾸준히 보내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1, 2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자, 이 신도시 주민들은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기, 2기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신도시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1기, 2기 신도시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족성 같은 것들을 더 강화를 하면은 예. 고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가격이 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분당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분당에서 이제 판교를 처음에 건립할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네네.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보니까, 물론 그 사이에 가격 조정은 좀 있었지만은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분당 신도시가 1기 신도시에서 가격이 상승을 굉장히 주도를 했거든요. 네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서울이나 기존 신도시의 집값은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교통과 자족 기능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교통이나 교육시설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2기 신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GTX 조기 착공에도 공을 들인 만큼 3기 신도시는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